안녕하세요. 33강이고 드디어 유체역 마지막 강의입니다. 물론 간략적인 복습과 단위환사라는 거 이런 거 보충 영상도 추가로 올려드릴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강은 열 전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열 전달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소방 언론에서 간단히 했었고 사실 거기 내용과 난이도라던가 그런 건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복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식도 더 쉬워요. 얘를 좀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잘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과 간단한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위에 도트가 있고요. 여기는 도트에 2'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에 도트가 있으면 제가 그 유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일단 앞에 단위가 와트예요. 여기 단위 시간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프라임이 하나 있으면요. 요 앞에 단위 일단 무시하고 퍼에 여기 미터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프라임이 2개 있으면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3개면 세제곱미터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큐 도트가 단위가 와트 퍼 세커였다면 여기다 프라임이 하나 찍히면 여기 미터, 프라임이 2개 찍히면 미터 제곱이란 뜻입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떠한 유체든 고체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에서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체로 나와요. 우리가 해당 쪽에 열을 가했을 때 반대편까지 열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길다는 걸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벽에서 우리가 밖에가 춥다면 또 덥다면 안으로 열이 얼마나 가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 매질을 통과하는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보다 자 여기가 온도가 높다고 보고 바깥이 낮다고 봐볼게요. 여기서 열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열이 얼마나 흐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열이 가해지는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은 많이 흐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열을 흘러야 되는 요 매질 있죠? 매질이 두꺼울수록 열은 안 흐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이동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네를 다 곱셈으로 바꿔주고 델타 T를 여기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가 우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총열량이니까 와트니까 와트는 열을 얼마나 가했냐에 따라서 총 전달되는 양은 다 변화될 거예요. 1분 열 전달한 것보다 1시간 동안 열 전달을 했으면 열이 훨씬 많이 넘어갔겠죠. 이 Q는 열량이 되는 겁니다. 열량. 자, 그러면 우리가 1초에 얼마나 흘렀냐를 보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얘네를 비례한다 표시해서 얘네를 는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비례상수 K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은 총 얼마나 전달됐냐라기보다 1초에 얼마나 전달되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T를 1로 이항하면 우리가 Q 나누기 T가 되고 얘는 Q 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 열이 전달되는 양은 이런 형태의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하나 용어를 배우고 갈까요? 델타 T는 우리가 온도차죠. 온도차. 얘를 우리가 온도차에 따라서 그 온도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바깥 추운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안에는 뜨거우니까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를 매질의 두께로 나눠주게 되면 얘를 온도 기울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름이니까 살짝 듣고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에 따라서 전도에 의해 발생되는 열의 양은 우리가 열 전도도, 비례상수를 우리가 열 전도도 또는
열 전도 계수, 열 전도율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 열이 전달되는 면적과 비례하고 또 온도 차에 비례하고 내질의 두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온도 차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온도 기울기에 비례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 열이 전달되는 면적을 1이라고 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걸 우리가 퓨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퓨리의 법칙은 열 전도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K의 단위는 나머지 단위들로 거꾸로 환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여기 제가 예시를 썼는데 우리가 불 켜놓고 쇠젓가락 이렇게 꽂고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손 뜨거워지죠? 이게 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온도 차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도씨가 들어가든 켈빈이 들어가든 우리가 20도 빼기 0도나 20이죠. 293 켈빈 빼기 273 켈빈이나 똑같이 20이기 때문에 사실 얘의 단위는 화씨를 쓴 것만 아니라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입니다. 고체 표면과 유동하는 유체 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달입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이렇게 그리고 라면을 이렇게 들었어요. 얘를 빨리 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후 바람을 불죠. 그때 발생하는 열 전달이 대류 열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훅 불어서 얘가 식는다는 건 우리가 불어서 입에 공기를 내보낸 거잖아요. 주변 공기를 밀어넣든. 그래서 얘도 항상 매질이 필요하고요. 진공 중에서는 내가 입으로 불어도 물론 몸속에 있는 공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공기가 전달될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매질인 건데 열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뉴턴의 냉각 법칙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얘는 이 V는 이제 컨벡션인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례상수를 K라고 안 쓰고 H라고 썼을 뿐이고요. 전도는 우리가 어떤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정도를 표현한 건데 대류는 우리가 고체가 아니고 라면에 바람 불 때는 어떤 두께가 없잖아요. 라면의 두께는 라면 안으로의 열전도인 거고 우리가 그래서 바로 H에 똑같이 해볼까요? 아까랑 열 전달량은 비례합니다.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에요. 그리고 온도 차이에도 비례를 할 거고요. 근데 매질의 두께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죠. 그럼 얘를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에 따라 열 전달량이 바뀔 거예요. 그럼 얘도 t를 넘겨서 q를 t로 나누게 되면 q 도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비례 상수를 도입해서 이꼬르로 바꿔주면 h로 우리가 열 전달 개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 전도량의 차이가 얘는 단위가 미터가 있고요. 얘는 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단위가 미터로 된다는 거 매질의 두께에서 그 수직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열전도도 단위 면적당 또는 전체 그 벽에 대한 면적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불면 더 추운 이동은 그러니까 추운 거는 우리가 온도 차이가 똑같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면 요 열전달 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추운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바람이 똑같이 불어도 여름에는 체온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겨울은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더 많이 뺏기는 거죠. 뭐 간단하죠 아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절대 0도 이상, 즉 0켈빈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항상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전자기파에 의한 열전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는 다른 것과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아무 매질이 없더라도 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자기파란 용어에 목매지 마시고 뭐 전자파라고도 부르고 약간씩 명칭을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흑체의 복사 열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살짝 배워볼까요? 우리 흑체가 있고 회색체가 있고 백체가 있습니다. 회색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 현실에서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거의 회색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흑체는 우리가 흡수율이 100인 것, 흡수율이 1인 것이라고 합니다. 100%인 것. 백체는 반사율이 100%인 것. 회색체는 그 중간 어디쯤이란 뜻입니다. 우리 흑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회색체를 먼저 볼까요?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방 속에 불을 다 끄고요. 내가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핸드폰을 후레쉬를 벽으로 비추면요. 우리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인데도 내 몸도 볼 수 있죠. 분명히 후레쉬는 벽에 벽지에 붙였는데요. 왜냐면 이 벽이 흡수도 되지만 반사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흑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빛을 흑체에 비춘다면 이 빛은 전부 흑체가 흡수를 다 해서 우리 몸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거꾸로 반사율은 전부 반사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걸로 먼저 우리가 흑체에 대한 규칙을 성립해 놓고 우리가 실제 원래 여기 공식에 우리가 뭐 방사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곱해줘서 우리가 회색체에 대한 열 복사 전달량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흑체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는 전도나 대류와 다르게 온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보면 복사 열량 Q는 비례합니다. 뭐와? 온도의 4승이에요. 절대 온도의 4승에. 얘는 면적도 상관없고요. 그냥 쫙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실제 연결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방사되면 열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얘도 T를 넘기면 Q도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즉 얘도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흑체일 때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 얘를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즉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열의 이동을 막기 위해 쓰이는 방법의 예이다. 위의 설명과 관련이 깊은 열 전달 방식을 바르게 나열한 건 뭐냐? 자, 맑은 날의 햇빛을 막기 위해 밝은 색의 양산을 사용한다. 우리가 흑체는 열을 다 흡수하는 거니까 덥겠죠. 그리고 밝은 색이라는 건 우리가 최대한 백체에 가까운 걸 사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단 복사가 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전자의 손잡이는 당연히 나무가,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나무젓가락을 불 속에 꽂아놓고 반대편을 잡고 있는 거랑 쇠젓가락을 꼽아놓고 잡고 있는 거랑 쇠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도에 의한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온병은 진공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건 대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온병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진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 음료를 넣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류열전달 이렇게 어떤 병에서 뜨거운 게 있든 차가운 게 있든 바깥으로 열 손실이 발생을 할 건데요. 얘가 이렇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진공병이 아니고 일반 병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에서는 우리가 열 손실이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 외벽과 이 벽, 그러니까 외부 공기와 요 외부 쪽 그리고 내벽과 안쪽 유체는 대류에 의해 열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전도에 의한 열 손실도 발생할 수가 없고 대류에 의한 열 손실도 매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두께 4mm의 강평판, 그냥 판때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단위는 항상 두께 L은 0.004m가 되겠죠. 미터고 온도가 100도씨, 고온이 100도씨, 저온이 80도씨래요. 그 단위 면적 A가 1제곱미터일 때 매분이네요. 3만 킬로줄에 분에 열 전열을 한다고 한다면, 전열이라는 건 열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판의 열 전도율은 몇 와트 퍼 미터 도씨인가? 자, 조건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지금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열 전도율 K죠? 하지만 K부터 바로 산출하기는 아직 숙지가 안 되셨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Q 돛은 K A L분의 델타 T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K니까 Q L에 A분의 델타 T가 될 거고요. 하나하나 값을 넣어보면 3만에 길이는 0.004, 면적은 1이고요. 온도 차이는 100-80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단위가 미니라는 거예요. 와트는 줄 퍼 세크고요.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크인데 얘 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민을 없애주려면 1분을 곱해주고 60초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두들기면 정답은 0.1kW per 민 도씨가 될 것입니다. 킬로와트가 아니고 와트로 나올 때 계산 좀 해볼게요. 킬로와트가 맞네요. 킬로와트로 나오고 제가 얘를 지금 킬로와트 킬로줄 퍼 민으로 넣었으니까요. 여기서 물어본 건 와트 퍼 민 도씨이기 때문에 0.1kW per 미터 도씨는 우리가 1000을 곱해주면 100W per 미터 도씨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씨에서 400도씨로 상승을 하였을 때 물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약 몇 배가 되겠는가? 우리가 처음에 복사 에너지 Q1은 우리가 시그마 T의 4승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의 4승이겠죠. 두 번째는 Q2는 우리가 시그마 T2의 4승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몇 배냐고 물어본다면 변화한 열 전달량은 처음에 비해서요. 식을 그대로 써보면 T2의 4승을 시그마 T1의 4승으로 나눠줄 거고요. 시그마끼리는 똑같으니까 삭제하고 결국 온도의 4승의 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100도씨와 400도씨인데 항상 절대 온도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400 더하기 273 그리고 100 더하기 273을 해주고요. 얘를 4승을 해주게 되면 얘는 약 1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건 10.6배가 처음보다 열 복사량이 커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힘들게 유체역학 다 달려오셨는데 항상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